자, 오늘은 요 테이블 설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할게요. 그리고 테이블 추가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타입이라는 부분은 우리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쓰니까 오라클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ERD 이름은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관계선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화살표로 두셔도 되고요. 또는 I 표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프로젝트 이름하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정, 여기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플러스 누르면 요 셀들이 하나씩 추가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그 셀들이 하나씩 지워질 거예요. 테이블 네임이라는 부분 있죠. 요거는 테이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멤버십이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로지컬 네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부연 설명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회원 계정 관리.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봤을 때, 아, 어떤 거를 관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요 로지컬 네임 쪽 있죠. 이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연 설명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라고 할 거고요. 회원 아이디 멤버십이니까 m 언더바 id로 만들 거고, 그리고 회원 비밀번호 pwd.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요 pk, ai, fk, null이라는 부분 있죠. pk는 프라이머리 키 설정할 거냐, 그걸 얘기를 하고요. ai는 오토 인크리먼트다 라고 해서 일씩 자동적으로 증가해주는 값으로 쓸 거냐 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볼게요. ai는 체크를 풀어줄게요. 그리고 fk는 아까 침에 잠깐 봤던 포린키라는 거 있죠? 외래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널은 너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상황에 맞춰서 체크 해제하면 되겠죠. 네임이라는 부분이 컬럼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입은 자료형. 그래서 여기는 int 대신에 박 캐릭터 2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20으로 설정할게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SQL 메뉴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하고 테이블 생성 SQL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명령어 침은 만들어진다. 우리가 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테이블 설계를 할 때 지금 보는 걸 ERD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바로 명령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요거 복사해서 SQL 디벨로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실행하면 멤버십이다 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자,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게요. 자, 해당하는 곳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테이블 추가. 그러면 테이블이 하나가 추가가 될 테고, 자, 테이블명은 보드라고 명시할게요. 그리고 로지컬 네임은 게시판. 자, 그리고 요 작성자 아이디는 박 캐릭터 요거 2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2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 이용을 할 때 회원 가입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欄이 따로 있겠죠. 각각 테이블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무언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외래키라는 거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포린키다라고 해서 FK라고 보통 표현이 돼요. 자, 관계를 유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관계를 연결 짓고자 하는 이 컬럼에 대한 자료형과 연결을 짓고자 하는 자료형과 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멤버십의 박캐릭터 2로 만들었으니까 얘도 박캐릭터 2로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FK에 있는 화살표 모양 같은 거 있죠? 그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회원 아이디 쪽에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게시판에는 AI다라고 해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일단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FK다라고 하는 것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QL의 메뉴 클릭할게요. 그리고 테이블 생성. 자, 이전과는 다르게 테이블 생성하는 명령어가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다라고 하는 크레이트 이용해서 무언가 생성하는 게 하나가 나올 테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lter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constraint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설정하는 코드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해주는 값을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글번호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글번호는 일씩 추가가 되면서 글이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오라클에서 자동적으로 추가해주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해주는 값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글 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를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 추가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 보드 시퀀스다라고 하는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한 이름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값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일씩 증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alter라는 명령어는 무언가 변경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alter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하면 된다. 또는 직접적으로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 안에다가 바로
포린키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보드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다.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할 건데 그 제약 조건에 대한 이름은 이게 지금 설정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줄여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약 조건 설정을 할 건데 그 설정하는 값은 보드에 있는 id라는 값을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보드에 있는 id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 값은 멤버십에 있는 MID와 연결하겠다. 즉, 외래키로 설정하는 값은 보드의 ID를 설정을 할 거고 이 ID와 멤버십에 있는 ID와 연결을 짓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면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요 성립이 이루어지면 멤버십에 회원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AAA라는 사용자가 있고 BBB라는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들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create 테이블, 자, 요거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시퀀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제일 아래 알터,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constraints라고 하는 부분, 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삭제를 해야 돼서 요 constraints 다음에 들어오는 요 값은 fk 언더바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할게요. 테이블 생성하고 시퀀스 생성하고 알터 명령어 실행하고. 자, 이제 하나씩 데이터 추가하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멤버십이다 라고 하는 거 실행을 하면 AAA다 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대한 내용도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봤더니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멤버십에 AAA라는 사용자를 지금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 작성하는 테이블에다가 BBB다라고 하는 사용자를 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멤버십에 있는 MID와 보드에 있는 BID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 연결을 시켜 놓으면 멤버십에 있는 ID로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멤버십에는 AA라는 사용자가 있고 BBB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자는 BBB입니다. 근데 BBB는 멤버십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등록할 수 없어요.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AAA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등록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보드에 있는 요 아이디 값 작성자가 되는 거죠.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 그리고 멤버십에 있는 요 아이디 이거는 회원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 회원들만 작성할 수 있게끔 그 작성자를 넣어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시퀀스라는 값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next value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씩 증가해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침에 1부터 시작을 해서 일씩 증가하게끔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next value를 쓰면 일씩 증가한 값이 게시글 번호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sysdate는 시스템 날짜를 구해온다. 그래서 ddate에 넣겠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자, 위에 있는 인설트 있죠? 인설트에다가 여기는 제목 1, 내용 1,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셀렉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3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next value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하는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금처럼 시퀀스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글 번호를 자동적으로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요 인설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똑같이 하나 넣어 줄게요. 그리고 복사한 거는 제목 2와 내용 2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번에는 요 시퀀스 값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서브 쿼리라는 게 있는데 서브 쿼리는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대신에 select max라는 값을 갖고 올 건데 여기에 bnum 얘가 갖고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명령어에 의해서 bnum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값을 얻어오겠죠. 그러면 현재 저는 제일 큰 값이 3이니까 여기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글 번호는 그 다음 번호로 넣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괄호 다음에다가 더하기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령어에 의해서 가장 큰 값인 3이라는 숫자가 나올 테고 더하기 1을 하면 4가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셀렉트로 확인을 하면 4라고 추가가 되죠. 자,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보드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작성자는 AAA라는 사용자가 작성을 글을 했구나. 당연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값은 등록된 회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요거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엔 멤버십 확인해 볼게요. 자, 멤버십 확인하면 지금처럼 AAA라는 사용자가 추가가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삭제라는 것도 해봤죠. 자, 이제는 삭제를 하면 삭제도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자, 지금 우리 연결한 게 멤버십과 보드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멤버십이다라고 하는 게 보드에 대한 부모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드에 부모가 갖고 있는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 있다면
얘를 삭제해버리면 부모는 AA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드에는 AA가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아까 침에 우리가 내용을 추가를 할 때 멤버십에 존재하는 아이디로만 보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삭제도 똑같겠죠. 멤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해버리면 보드에는 멤버에 없는 값으로 글이 등록된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거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삭제를 할 때도 일단 자식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값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드에 있는 id AA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보드에 있는 자식에 있는 내용 AAA라는 작성자를 다 삭제를 한 다음에는 부모에 있는 AAA도 삭제가 가능하다. 셀렉트를 통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시퀀스가 어떤 게 존재하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 한 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2개 넣어 줄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표현되는 그대로 모든 시퀀스를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웨어저를 이용해서 특정 계정에 있는 시퀀스도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 값 확인도 가능하고 나중에 뭐 삭제하겠다 그러면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드랍 시퀀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퀀스 이름 자, 확인을 하면 해당하는 시퀀스가 삭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셀렉트를 통해서 확인하면 시퀀스가 사라졌겠죠. 제약 조건 설정 확인 가능하겠죠. 셀렉트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멤버십이다 라고 한 쪽에 AAA라는 걸 저장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BBB라는 작성자로 추가를 했더니 요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요 제약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해당하는 요 제약 조건 해제했죠. 그럼 이제 추가가 가능하겠죠.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데이터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멤버십 실행하면 잘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도 실행을 하면 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드에 있는 작성자가 멤버십에 있는 이 아이디와 연결이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얘하고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이 상태에서 2번으로 추가를 하고 AAA로도 저장 가능하겠죠.
서로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삭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MID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면 한행이 잘 삭제된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통해서 확인하면 멤버십에는 AA라는 사용자는 사라지고요. 보드에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삭제를 먼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요 외래 키를 설정을 할 때 on delete cascade라는 게 추가가 되죠. 아까는 요게 없었고요. 자, 요게 추가가 되면 부모에 있는 값이 삭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자식들도 전부 다 같이 삭제하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까 치면은 요 내용이 없었을 때 부모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려고 했더니 자식한테 그 값들이 존재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요 on delete를 추가를 하게 되면 부모를 삭제를 하면 자식도 같이 삭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추가하는 건 위쪽에 코드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 다시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는 멤버십 AAA라는 사용자 요거 추가 하나 하고요. 그리고 AAA로 되어 있는 요 보드 하나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자, 게시글은 3번으로 하고 또 하나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멤버십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보드에는 두 개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제약 조건에 on delete cascade라는 걸 추가를 하면 이제는 삭제를 하면 자, 삭제가 일어나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도 같이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멤버십이죠. 그래서 멤버십에 있는 AAA라는 게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보드에 있는 AAA로 작성되어 있는 요 내용들도 같이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한행이 삭제가 되고 보드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 보드에 작성되어 있는 AAA로 작성된 모든 글도 같이 삭제된다. 그래서 드랍을 이용을 해서 멤버십이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면 자, 요것도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이 멤버십과 보드가 현재 연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드 테이블은 삭제 가능해요. 이거는 삭제 가능해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삭제 가능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나는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강제로 삭제하겠다. 자, 이렇게 카스카드를 추가를 하면 강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연결이 이루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이블 각각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래키로 연결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컬럼과 데이터 타입들 형식 맡아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자, 이렇게 추가하자. 인설트 이용해서 데이터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추가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너 조인 우리 사용했었죠.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고, 또 아래처럼도 출력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각각 사용자별 총 구매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 저장하고 자료형들만 잘 지정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굿즈라는 거 역시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메뉴에서 테이블 생성 누르고 여기 있는 쿼리문 가져다가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쿼리문이 요 크레이트 해서 멤버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굿즈라는 테이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이름은 굿즈 SEQ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생성을 했고, 그리고 외래키 지정하기 위해서 외래키 이름은 GID와 MID로 만들자.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외래키로 사용할 거는 GID,
그거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MID로 연결하겠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는 그냥 인설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멤버에 대해서 각각 값들 추가하자. 그래서 A, B, C, D 해서 각각의 값들 추가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목록에 대해서도 추가하자. 자, 위에서는 그냥 밸류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추가를 했고요. 상품 목록에서는 컬럼명과 밸류즈를 따로따로 썼어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next value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gnum이다라고 하는 상품 번호, 이거는 일씩 증가하는 값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날짜는 sysdate로 처리하자. 요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자, 요것도 실행하면 추가될 테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추가하고 각각의 값들별로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이너 조인 이용해서 두 개 다 표현하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예제를 통해서 아까 아침에 잠깐 봤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죠. 그래서 멤버라는 건 M으로 쓸 거고 굿즈라는 거는 G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조건은 MID와 GID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러면 두 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꺼내 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꺼내오자. 그래서 조인까지는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셀렉트에 넣어서 표현하자. 그래서 두 번째 실행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룹을 조금 지정을 하자. sum이라는 함수는 그룹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굿즈 프라이스 썸이라는 요 값을 그룹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앞쪽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이디와 이름과 어드레스를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룹을 지었을 때 그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룹 짓는 요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그룹 바이절이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